시청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의사 오용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뇌암, 브레인 캔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뇌 자체에서 생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데서 암이 뇌로 전이된 겁니다. 그런데 뇌로 전이된 암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암이 퍼지는 것이요, 마치도 민들레 홀씨가 바람이 날아가서 싹이 트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운이 좋은 홀씨만이 싹을 틀 수가 있습니다. 암세포가 뇌로 퍼지려면은 피를 통해서 뇌에 도달해야 되는데, 피 속에는요 많은 면역세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다 없어지고 드물게 럭키한 것만이 뇌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뇌에 일단 도달하면요, 이 백악관은 아무나 못 들어가듯이 면역세포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뇌에만 들어오면 일종의 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람쥐가 백악관에만 들어오면은 일종의 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의 15%는 뇌로 전이가 됩니다. 그런데 뇌로 전이되는 암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폐암입니다. 물론 폐암에도 폐에서 생긴 폐암도 있고 전이된 암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폐 안에는요, 혈액순환이 아주 왕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피는 피를 거쳐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피를 통해서 뇌로 갈 찬스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전립선암은요, 이상하게 뼈를 좋아해요. 그래서 대부분이 뼈로 전이가 됩니다. 암이 퍼져가지고 성장하려면요, 산소도 필요하고 영양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암이 나갈 때는 반드시 혈관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나갑니다. 군인들이 전투를 하려면 보급 부대가 있어야 됩니다. 암이 만들어 놓은 혈관은요 엉성합니다.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 사이로다가 물이 잘 빠져요. 그래서 여기 MRI 보시면은 여기 이제 하얗게 반지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물이 빠져나가서 하얗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엉성한 혈관이요 잘 터져서 출혈이 잘 돼요. 그래서 뇌로다가 전이 된 많은 환자들이 이 암 때문에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뇌 출혈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도 많습니다. 뇌로 전이 된 암 치료는요, 마치도 앞마당에 민들레가 하나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 하나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은,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는 씨가 여기저기 퍼질 수 있는 것처럼, 비록 MRI에 한 군데만 있어도 저희들은 씨가 퍼졌으리라고 간주하고 방사선 치료할 때 뇌 전체에다가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혈관에서 물이 빠져서 뇌 부종이 오니까 데카드론 같은 약을 써서 뇌 부종을 좀 막고, 또 이 암세포가 들어가면요, 이 뇌를 자극해가지고 간질이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질 방지약도 같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 의원이 가진 뇌암은 전이된 것이 아니고 뇌 자체에서 생긴 암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글라이오마라고 하는데, 글라이오마라는 것이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연극하는 배우 뒤에는 조명, 촬영, 의상, 소품, 이런 스태프진들이 뒤에 많이 있는 것처럼, 여기 뇌세포도요, 여기 보시는 빨간 것이 뇌세포인데, 그 뇌세포를 갖다가 서포트하기 위해서 많은 이 세포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글라이얼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 세포를 서포트하는 글라이얼셀에서 여기서 암이 생깁니다. 뇌암의 증상은 뇌는 빈 공간이 없고 다 제 각자 작용이 있으니까
퍼지는 장소에 따라서 증상이 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제일 많은 두통은요, 이것은 주로 어떻게 생기냐면은 뇌는 일종의 폐쇄된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정량만 있어도 뇌압이 올라가는데 우리의 뇌는 통증 신경이 없어서 잘라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뇌막이나 또는 혈관에는 통증 신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압이 올라가서 이 뇌막을 이렇게 잡아 당기고 또 암이 크면서 옆에 있는 혈관을 이렇게 밀어가지고 그때 통증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누워있을 때, 그러니까 잘 때는요, 뇌압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아프시다고 해요. 그래갖고서 한 30분, 1시간 되면은 이 통증이 가시고, 그리고 또 속이 미식거리고, 왜냐면 뇌압이 올라가면 속이 미식거립니다. 그리고 이게 기침할 때 머리가 더 울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편두통에서는 두통, 옥신옥신 쑤시는데 이 뇌압이 올라가서 오는 통증은요, 그냥 뻐근하고 그냥 지속적으로는 그런 두통이 많습니다. 또 이 암세포가 자라면서 뇌 속에는요, 그 회로가 있어요. 근데 그 회로를 갖다가 방해시키니까 이 간질,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는요, 그 암이 크게 안 자라도 조그만 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서 조기 진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에서 쓰러진 사람하고 기절한 사람하고 틀리는 거는요, 경기한 사람들은요, 에너지를 다 써가지고 끝에는 기운이 없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해요. 근데 그 기절했다 깨는 사람은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닿습니다. 그리고 이 시력이 아니라 시야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 데는 반쪽만 보이고 4분의 1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눈은 앞에 있고 우리가 그 물체를 보는 비주얼 코텍스는 맨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뒤로 연결이 되니까 이 사이에 암이 생기면은 시야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차로에 생기면요, 마치도 이 말들 이 옆에 보지 말라고 이렇게 씌워놓은 것처럼 여기만 보이고 옆에는 안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뇌는요, 그 2층 같이 생겼어요. 여기 아래층, 위층이 있는데 어린아들한테 생기는 뇌암은 아래층이 많이 생겨요. 근데 아래층에는 소뇌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그래서 코를 만지라고 그러면 못 만지고 이제 한 발로 서가지고 제기 차는 거 그런 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수술 전에 또 고려할 것은요, 언어 중추입니다. 근데 수술해가지고 말 못하면 그게 뭡니까? 그런데 발언선제비는 왼쪽에 언어 중추가 있다. 근데 이것이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일 이쪽에 발언선제비인데 발언 쪽에 뇌암이 있다 해서 수술하자.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어떤 때는 발언선제비도 발언 쪽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언어 중추가 어느 쪽에 있나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뇌 동맥에다가 한쪽에다만 여기다가 마취 주사를 넣어서 한쪽만 마취시킵니다. 그래서 제 머리 요 바른 쪽이 마취가 됐는데도 말을 하면 제 언어 중추는 왼쪽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뇌암에서도 수술하는데 제일 먼저 이 조직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암이 들었는지. 왜냐면요, 뇌로 전이된 암의 3분의 1은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요. 뇌는 있는데 몸에는 찾을 수가 없는 수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수술은 물론 악성도가 얼마나 높으냐, 범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수술 방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뇌에 있는 암은요, 어떻게 그냥 흠씬 이렇게 떼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냥 간신히고 암만 발라낸다고 하다 보면은 남는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술한 후에는 이제 방사선 치료도 하고, 어떤 때는요, 그 작은 사이즈의 그 뇌암은 수술을 않고도 이 밖에서 이 방사선으로도 이렇게 지질 수도 있습니다. 이 악성도가 높은 그 뇌암은 또 항암 치료도 합니다. 그리고 또 수술 후에는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암을 흠씬 못 떼냈기 때문에 얼마나 남았나 알아보기 위해서 펫스캔을 하는데, 암은요 신진대사가 왕성하기 때문에 펫스캔을 하면은 빨갛게 나옵니다. 오늘의 요점이 되겠습니다. 다행히도 뇌암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뇌암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은 다른 곳에서 전이된 암입니다. 그리고 증상은요, 뇌압이 올라가서 두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 암세포가 자극해서 경기도 있고,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다른 증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격 변화도 올 수 있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